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8일 밤 7시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오는 4월 15일 선거가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걸린 이 선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판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이번 선거판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안철수 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가 흔들려 버리면은 전체의 전략도 바뀌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의 구조가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치는 1대1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2016년에 안철수 씨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3당 구도로 가다가 이게 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1대1 구도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번에 안철수 씨가 정치로 복귀한다고 하면서 이제 선거를 판을 바꿀 유일한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황교안, 안철수가 손을 잡느냐 못 잡느냐입니다. 그런데 요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주로 유승민 이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한 유승민 씨와의 협상을 통해서 보수 대통합을 이룬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유승민 씨 쪽에서는 황 대표에게 보수 대통합의 전제로 3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귀가 솔깃했는데 당내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당내 반발, 특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은 과연 유승민 씨를 대통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협상을 하는 게 이게 정치 도의상 맞느냐 아니면 전략상 이게 과연 득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의 큰 실수는 유승민 씨를 통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민 씨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즉 자당 대통령 후보가 아니죠. 참 자당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념적인 좌파와 손을 잡아서 결국 청와대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야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좌파 집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래하여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념적 배신 플러스 정치적 실패는 반드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물러나야 합니다. 정치에서 손을 씻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낼 힘이 없었다는 게 한국 자유우파 세력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승민 씨가 오히려 자기가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황 대표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탄핵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입니다. 보수에 대한 모독이 이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개혁 보수로 나가자. 보수에 개혁적 이런 말 붙이는 사람은 다 사기성이 있습니다. 보수는 원래가 개혁이에요. 보수는 개혁이고 좌파는 수구 아닙니까? 그 앞에 무슨 개혁을 붙입니까?
그리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 그럼 자유한국당을 당명을 없애고 재창당하자는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은 역사가 있고 대통령을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은 수십 년 가야 해요.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도 명칭도 아주 좋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걸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고 이걸 고려 대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계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선거철이니까, 정치의 계절이니까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유승민과 손잡아가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갈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려가지 않을까요? 유승민이 속했던 바른미래당, 지금은 아니지만 5%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에 대한 지지도 아마 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유승민에게 굴복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유승민이 주장하는 새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마이너스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 저는 유승민 씨가 자기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흔들리는 사람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와가지고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겠다는 이런 전략 아닐까요? 그런데 유승민보다는 훨씬 더 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씨는 중도를 표방을 합니다. 이 보수우파 보수파, 그리고 중도, 여기에 걸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보수의 황교안, 중도의 안철수가 손을 잡아야 이게 외연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플러스 유승민은 보수예요. 보수 더하기 보수입니다. 여기에 새로 중도가 더해질 여가가 없고 여유가 없고, 유승민이 들어오는 순간 보수의 상당 부분은 이탈하고 말 것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씨는 확실한 중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 자체가, 이 사람이 걸어온 스토리 자체가 중도예요. 그렇다면은 황안는 정치판을, 선거판을 바꿀 만한 요소가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좌파 도우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그리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와 끝까지 단일화를 한다 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 그리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한때는 문재인 씨보다 한 5% 앞서다가 홍준표 씨가 올라오면서 내려가서 3등한 것, 이런 등등을 보면은 좌파 도우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우파의 도우미 역할을 할 차례가 왔다 이거죠. 우파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황교안 씨 이상으로 안철수 씨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이런 식의 행동과 실정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문재인 연합전선을 펴는 데는 별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는 최소한 종북 좌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단 보수와 중도는 합쳐져야 합니다. 보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도만으로도 안 돼요. 보수 플러스 중도를 하면은 한 유권자의 기반이 한 50%에서 60% 사이가 됩니다. 그럼 1대1로 붙을 만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판에서의 공식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깁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비례대표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정치공학적으로 황교안 씨가 안철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
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게 저는 유승민을 붙잡고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대담한 포석에 대한 신뢰라든지 덕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황교안, 안철수 손잡은 다음에 유승민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순서입니다. 황교안, 유승민 손잡고 안철수 들어오라. 그게 순서에 맞을까요? 우선 황교안, 유승민이 손잡았을 때 자유한국당 내의 분열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전체 진영에서 황교안 씨는 지탄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자꾸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탄핵의 배신을 잊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잊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아니 일을 저질러 놓고 대한민국이란 집에 불을 질러 가지고 지금 보수가 만든 문명이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불문에 붙이자. 방화하는 것은 방화범이 나와서 불 지른데 불문 붙이자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유승민 씨의 개인적 자질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절대로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에 마이너스 효과를 낼 계략밖에 갖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굽히고 들어와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 이렇게 엄청난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과의 대통합 협상을 여기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와의 본격적談판을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